김진태 강원도지사 당선인이 신임 경제부지사에 삼성전자 임원 출신을 내정했습니다. 각종 투자 유치에 강점을 가져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제11대 춘천시의회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 간의 기싸움이 팽팽합니다. 특히 시정 업무 전반을 아우르는 기획행정위원장 자리를 놓고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주 고속터미널 사업자가 별다른 대책도 없이 터미널 건물을 매각하면서 불똥이 원주시로 튀었습니다. 당장 시민 불만이 폭주할 것이 뻔한 상황인데 대책 마련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이 특별자치도 출범에 대한 교육자치 프로젝트 전담 조직을 신설합니다. 인수위는 다음 달 내로 관련 조직 신설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유치와 기업 유치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던 김진태 강원도지사 당선인이 민선 8기 신임 경제부지사에 삼성전자 임원 출신을 내정했습니다. 각종 투자 유치를 통해 강원 경제를 도약시키겠다는 의도로 해석되는데요. 민선 8기 출범을 앞두고 강원도 고위직 인사도 마무리됐습니다. 보도에 박건상 기자입니다. 민선 8기 강원도 경제부지사에 춘천 출신 정광열 삼성전자 부사장이 내정됐습니다. 정광열 내정자는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와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팀장을 거쳐 삼성전자 부사장 겸 삼성언론재단 상임이사직을 맡고 있습니다. 기회발전 특구라고 하는 경제 특구의 내용을 채워줄 기업을 유치하는 데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제 이분이 삼성맨이라고 해서 오로지 삼성전자만 보고 이렇게 또 모셔온 것은 아닙니다. 반도체 공장 등 투자 유치뿐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경험과 위기 관리 기법 등을 강원 행정에 접목하겠다는 겁니다. 김진태 당선인은 이번 신임 경제부지사가 강원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기업 유치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이에 앞서 지난주 새 행정부지사에 김명선 전 과천청사 관리소장을 내정했습니다. 김명선 행정부지사 내정자는 행정안전부, 지역발전과장과 지역발전 정책관 등을 역임했습니다. 국가장급 이하 정기 인사에서는 총무행정관의 정일석 강릉부시장을, 재난안전실장에는 박동주 보건복지 여성국장을, 경제진흥국장에 정길탁 산림엑스포 사무처장 등을 발령했습니다. 강원도는 특히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강원도 특별자치도 추진단을 만들어 20여 명을 배치했습니다. 도의 공직자들이 전국 제1의 행정, 경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반 시스템이 재정비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로써 김진태 도정의 고위직 인사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새로운 강원도 특별자치 시대를 도정 9호로 내건 민선 8기 강원도정. 강원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어떤 성과를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새 강원도의 캐치프레이즈가 새로운 강원도 특별자치 시대로 결정됐습니다. 새로운 강원도 준비위원회는 지난 27일 제3차 전체 회의를 열고 새로운 강원도 특별자치시대를 새 강원도정의 9호 일환으로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는 오는 30일 활동 종료와 함께 새 강원도정의 정책 과제와 비전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김진태 당선인은 다음 달 1일 춘천시 우두동 충렬탑 참배로 임기를 시작합니다. 임기 시작 1호 결재는 민생경제 분야와 특별자치도 정책 추진, 첨단 산업 육성 등 다양한 안을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특별자치도 출범에 대비한 교육자치 프로젝트 전담 조직을 신설합니다. 강원도 교육감직인수위원회는 다음 달 내로 관련 조직 신설안을 마련하고 도교육청과 협의해 오는 9월 교직원 인사에 맞춰 조직을 출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직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미래 교육 정책 연구와 대외 협력, 행정 지원 등 기능에 따라 3-4개 팀으로 나누어서 꾸려집니다. 한편 신경호 교육감 당선인을 보조할 첫 비서실장에는 김익중 가톨릭 관동대 총동문회장이 내정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11대 춘천시의회 개원을 앞두고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 간 팽팽한 신경전이 진행 중입니다.
다수당인 국민의힘 측에서는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주지 말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큰 쟁점은 기획행정위원장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입니다. 양진호 기자입니다. 다음 달 7일 개원하는 제11대 춘천시 의회. 개원에 앞서 시의회 의장과 부의장,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4개 상임위원장 등 원구성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지난 6일 지방선거 결과 국민의힘이 비례대표를 포함해 23석 중 13석을 차지하며 과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이번 원구성에서 시의회 의장을 포함해 3개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제11대 춘천시의회 원구성의 큰 틀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지만 세부적으로 민주당이 차지할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곤 양당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춘천시장 당선인이 같은 당 소속인 만큼 기획행정위를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기획행정위원회는 예산과 행정 등 춘천시정 전반은 물론 생활 인프라, 에너지 정책 등 주요 지역 현안을 고루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도 그때 그냥 뭐 상임위원회 부의장하고 그럼 복지환경 주지 뭐 기획이나 경제도시는 안 돼. 뭐 이런 얘기가 좀 많았었잖아요. 언제까지 그렇게 가져가야 되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렇다면 또 다음에 분위기가 바뀌었을 땐 또 저희가 또 그렇게 할 것이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실제 국민의힘 내부에선 상임위원장 4자리를 모두 가지고 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는 겁니다. 현재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상임위원장 중 복지환경위원장 자리를 제안한 상태입니다. 2석을 주는 거는 인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부의장과 복지환경위원장인데, 그렇다면 뭐 복지환경위원장 본인들이 못하겠다고 하면 뭐 정의당이 가는 것도 거기도 어쨌거나 협치 차원에서는 비록 한 명이지만 그렇게 가는 수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정의당이 처음으로 원내 진입에 성공하면서 의회 운영위원회 구성도 쟁점이 됐습니다. 운영위에 정의당을 포함시키면서 9석의 의석 비율에 대한 의견이 엇갈린 겁니다. 국민의힘은 의원수에 맞춰 5대 3대 2를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4대 4대 2를 요구하며 양당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부터 상설화가 결정된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국민의힘 4석, 민주당 3석으로 구성에 합의를 마쳤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양진호입니다. 6동안 춘천시장 당선인이 민선 8기 첫 비서실장에 김국종 대중교통과장을 내정했습니다. 윤 당선인과 인수위원회는 지난 27일 비서실장과 시민소통 담당관 인선을 집행부에 전달했는데요. 비서실장이 내정된 김국종 대중교통과장은 후평 1동장을 거쳐 경로복지과장, 안전총괄 담당관 등을 지냈습니다. 시민소통 담당관은 김미애 후평 3동장이 내정됐습니다. 이 밖에 춘천시 출자기관 등 산하기관장 자리 내부 인선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10개 기관 중 지역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이사장과 센터장, 시민장학복지재단 상임이사 자리가 공석입니다. 또 춘천문화재단 이사장의 임기가 오는 9월에 종료되며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원장과 바이오산업진흥원 원장도 오는 10월에 임기가 마무리됩니다. 시민의 발인 원주 고속터미널이 갑자기 사라지게 됐습니다. 터미널 사업자가 현 부지를 통째로 매각하고 새로운 당주에 있는 터미널에 퇴거 명령을 내렸기 때문인데요. 임시로 인근 도로변에 승강장을 마련해서 운영을 해야 하는 실정인데, 상황이 이럼에도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원주시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원주시 단계동에 위치한 고속버스 터미널입니다. 서울과 광주 등 운행 노선 5개, 하루 유동인구만 1000여 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당장 다음 달부터 시민의 발인 버스터미널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난 2월 터미널 사업자인 주식회사 동부고속이 현재 부지를 서울의 한 부동산 개발업체에 매각했기 때문입니다. 동부고속은 현재 터미널 부지를 임대해 사용 중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땅 주인이 퇴거를 요청하면서 당장 다음 달부터 자리를 비워줘야 할 상황입니다. 급한 대로 인근 도로변에 간이 승강장을 만들고 주변 상가를 임대해 대합실로 쓰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시민 불편은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원주시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럽기도 하고 이용하는 면에서도 승객들도 굉장히 번잡하고 불편하실 것 같아요. 많이요.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중간에서 어떻게 중재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지.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터미널 사업자와 원주시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검토 중입니다. 원주시 번영회는 터미널 업자가 당초 운송 사업을 용도로 시세보다 싼 가격에 해당 부지를 분양받았다며 분양가의 8배에 달하는 700억 원의 땅을 매각한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는 입장입니다. 특히 원주시에 대해서도 공공시설인 터미널 부지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했다며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원주 고속버스 터미널 사업자에게 공공시설인 터미널 부지를 분양할 때 목적의 용도로 사용할 시에는 환매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 또 터미널 부지를 매각할 때에는 관리감독청인 원주시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안전장치를 갖추었어야 했는데 원주시는 그러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 원주시는 인근 시외버스 터미널에 기존 고속버스 업체가 입주하는 방안과 새로운 터미널 부지를 마련하는 방안 등 2가지를 놓고 고심 중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당장 다음 달부터 도로변 간이승강장에서 고속버스를 이용해야 할 전망이어서 시민 불편을 방치했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밤사이 덥고 습한 날씨 때문에 잠 못 드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전국 곳곳에서 사상 처음으로 6월에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07년 이후 무려 115년 만에 처음인데요. 열대야는 전날 오후 6시부터 당일 오전 9시까지 이 최저기온이 20도 이상을 기록한 때를 말하는 건데 27일 오전 5시쯤 서울 지역의 기온은 25.4도로 측정됐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6일이나 빨리 첫 열대야가 발생한 건데요. 서울뿐만 아니라 대전과 수원, 목포 등 전국 24곳이 열대야를 겪었고 강릉 지역의 경우는 1일 최저기온이 30도에 육박하며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자, 여기서 특이한 점은 낮에 폭염도 없었고 흐린 날씨가 이어졌다는 겁니다. 기상청은 장마철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는데 구름이 대기권을 덮고 있다 보니 지표면의 열이 방출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는데요.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는데 이불을 꽁꽁 덮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번 더위는 장맛비로 한풀 꺾일 전망인데요. 기상청은 다음 달 1일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최저기온이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도민 10명 중 8명이 강원도 전체 면적 6%에 해당하는 도시에 몰려 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표한 도시계획 현상 통계에서 강원도민 전체 인구 153만여 명 중 127만 6천여 명이 도시지역 인구로 분류됐습니다. 강원 지역 도시 면적은 1,030제곱킬로미터로 전체 면적의 6.1%에 불과합니다. 강원도의 도시지역 비율은 전국 평균인 16.7%의 3분의 1 수준으로 나타났고 9.8%인 경북과도 큰 차이를 보이며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회수 대상인 의약품뿐만 아니라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에 대한 정보까지 확대 제공합니다. 이번 서비스 확대로 심평원은 정보 제공에 동의한 요양기관에 한해 위해 의약품의 공급일자와 공급자 등을 문자로 제공합니다. 또 일반 시민도 의약품 바코드를 이용해 모바일 앱 약 찍어보는 안심정보에서 회수 대상이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창군이 사과 농가에 원격으로 병해충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군은 시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원을 투입해 2곳의 사과 농가에 원격 고정형 방제 시설을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인 방제 시스템을 도입하면 시간과 약재 사용량을 절감하고 무엇보다 약재로부터 농업인의 노출을 막아 중독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선 아리랑 문화재단이 고려 유신 7년의 후손들이 630년 만에 정선을 방문하는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로 고려 멸망 후 정선으로 피신한 7명의 고려 충신 7년의 후손 40여 명이 7년사를 방문해 조상에 대한 제례를 치르게 됩니다. 정선 7년은 고려 말 조선 건국에 대항한 애국 충신들이자 그 을분을 한시로 노래해 정선 아리랑의 기원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